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시장의 테마를 잘 따라가면 우리는 꽤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죠. 김동희의 지금 테마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정책적인 테마를 따라가면 좋을 것인가? 바로 저희가 뒤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테마는 은산분리 완화의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수혜주가 과연 무엇일까? 일단 저희가 테마의 성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은산분리가 과연 언제 어떤 식으로 이제 누구에게 수혜가 될 것인지. 사실 우리 정부의 금융 정책에 있어서 금과 옥조 같은 이러한 지침이었죠. 네. 이 은산분리를 완화한다.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7일 인터넷 은행 행사에 참석해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성장 사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한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금융 편익을 확대하고 핀테크 같은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뼈대는 그거죠. 인터넷 전문은행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산분리를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지금 나오자마자 저는 이제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친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로 8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손을 잡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증자를 하지 못해서 고통을 그동안 겪고 있던 기존 인터넷 은행에 날개를 달아준 기억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고 한다면 K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개가 있는데 이 외에 제3의 인터넷 은행도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직접 이 기존의 두 인터넷 은행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 그리고 관련 산업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카카오를 비롯한 콤텍 시스템, 인포뱅크, 다날 이러한 지분 보유 기업 혹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은산분리가 규제가 완화됐을 때 그런 누구에게 좋을 것인가? 사실 저는 처음에는요. 네. 일단 대출을 해줄 때는 들고 있는 자본금에 부합하는 대출만 해줄 수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서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가 있다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좋은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오늘 분위기를 보아하니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카카오뱅크가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3 인터넷 은행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탈락했던 그런 뭐 IT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모두 다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누가 좋은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숨은 수혜주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왔죠. 기존에 지금 한 2, 3일 동안 계속해서 뭐 수혜주 찾기에 시장이 좀 분주한 이런 모습이지만 뭐 방송들을 보면 뭐 앵무새처럼 똑같은 종목군들을 좀 얘기하면서 뭐 이미 그리고 또 상당한 종목군들이 좀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언급한다면 별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시각에서 어떤 숨은 수혜 섹터를 찾아봤는데요. 바로 창투 관련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창투사 관련 종목군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 탑픽 종목으로 제가 꼭 오늘 가져 나온 종목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이 우리기술투자에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우리기술투자는 신기술 금융업을 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인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기술투자가 이미 지난 3월에 234억 규모의 우리타이러스 글로벌 핀테크 투자조합 13호를 결성했습니다. 규모도 234억 규모면 꽤 큰 규모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인터넷 은행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인터넷 은행 관련 산업군에 핀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펀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 이외에
제3의 인터넷 은행이 출범될 경우에 관련 기업군들이 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기술투자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숨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 그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지만 네. 정부 그리고 의회가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의지 혹은 정부의 의지 혹은 의회의 의지만 갖고 있으면은 이게 삐걱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삼자가 모처럼 맞아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좀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창투사들이 현 정부 들어서 대규모 중소기업 벤처 지원 방침에 따라서 지금 창투사가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한 점도 있어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럼 어느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냐 사실 수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기업을 딱 골라낼 수 있다면 그 기업을 찾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 정책이 완전하게 실행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럼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실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몇 가지로 나중에 축약될 텐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창업 투자 기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를 투자하게 된다면 핀테크 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가 또 누려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시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사실 그 별로 연관성이 없는 종목군도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3월에 234억 규모의 이제 인터넷 은행 관련 핀테크 펀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그러한 종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과거 비트코인 관련주로 이제 10,000원대까지 좀 급등을 했던 이러한 경험이 네. 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주 아니냐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세계의 그 글로벌 아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가상화폐를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보유할 계획이라고 불과 며칠 전에 이제 6일이죠 발표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 가격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하방 경제성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네. 이제 뭐 글로벌 세계 최대 글로벌 IB가 뛰어들면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겠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모건 스탠리는 디지털 자산 시장 책임자로 비트코인 전문가인 앤디류 피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월가 최초로 IB 최초로 비트코인 트레이딩 전담 데스크를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네네. 지금 데비 솔로몬 사장을 차기 CEO로 임명했는데 이 사람은 가상화폐 예찬론자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뭐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 그리고 차기 네네. CEO도 임명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중요한 것이고 JP모건의 이제 다이슨 회장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비트코인에 대해 독서를 퍼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뒤로는 크립토 자산팀을 만들어서 가상화폐 전문가의 올리버 해리스 같은 사람들을 책임자로 임명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뒤로는 준비를 한 거죠. 네. 이제 자산 시장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네네.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돈에 있어서는.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영사인 블랙락은 역시 비트코인 투자 그룹을 투자를 위한 실무 그룹을 지금 편성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추락하던 비트코인이 600만 원, 원화 기준 6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까지 네네. 급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IB들이 시장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 기술 투자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갖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입니다. 이제 네네. 두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제 업비트의 그 사업회사인데요. 네. 이 두나무의 무려 8.2%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두나무가 그야말로 두나무라는 회사는 두 가지 부분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사업이 하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네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카카오스탁이에요. 이제 카카오스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바일 트레이딩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네. 사실 뭐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요새 그 카카오스탁을 상당히 좀 많이 이용하면서 상반기 지금 누적 거래액이 42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네. 이게 작년 대비해서는 2배고요. 그리고 2005년 대비해서는 무려 2,100% 증가한 수치이고 그리고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누적 회원 수가 220만 명, 누적 다운로드 수 250만 건. 그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금융 부분에서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카카오가 이제 어제 오늘 오르고 있지만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익성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네. 가지 뭐 카카오 드라이브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이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 카카오의 지난해 수익 중 상당한 부분이 이 두나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보면 네. 카카오보다 오히려 두나무의 시장성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나무의 어떤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분을 우리기술투자가 8.2%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분법 평가액이 한 2,500억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기술투자의 지난 자본 총계가 588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배.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천억에서 4천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에 비추어 볼 때는 뭐 상승 여력이 좀 굉장히 충분한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창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두나무가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나무에 대한 투자에서도 큰 대박을 거뒀지만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지속적인 드라이브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창투자에 있어서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주가도 뭐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좀 주가 흐름까지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서 그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다는 테마로 이제 우리기술투자가 각광을 받았을 때 사실 그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을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한 3,780원 선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걸 어느 정도 가격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좀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요. 좀 가격은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싼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올 초에 만 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 11,100원까지 주가가 갔었다가요.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올 7월 달에 좀 저점을 형성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좀 비트코인이 형성했던 600만 원대 저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7월 15일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1,000만 원대까지 반등을 하고 글로벌 IB들이 속속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제도권에 진입을 하면서 향후에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근데 한 차례 올라왔다가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뭐 계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는 거는 뭐 무리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두나무가 작년 그 11월 달부터 영업을 해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093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두 달 동안 벌어들인 거죠. 아까 우리기술투자가 어느 정도라 그랬죠? 8.2%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산해 보면은 올해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물론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수익성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본다고 해도 두나무가 2천억 정도만 벌어들인다고 해도 한 8.2%를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죠. 160억 이상의 좀 돈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 우리기술투자의 그 순이익이 33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들고 있을지 목표 주가를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일단은 지난번에 7월 달에 형성했던 바로 직전 고점만 하더라도 한 5,3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5,000원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좀 갈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 뭐 다른 관점입니다만 너무 먼 얘기를 또 말씀드리면 좀 지루하니까 한 5,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지금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한 3,200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두나무가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추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막판에 가상화폐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였나 싶겠지만 사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서 핀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창업투자사들이다. 그 창업투자사 가운데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우리기술 투자에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 지금 테마는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